아기를 구한 후 버려진 처녀. 그날 밤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짐을 들고 서로를 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안에 아직 아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갔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불길이 이미 문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은 더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처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모였습니다. 잠시 뒤 불 속에서 그 처녀가 나왔습니다.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부터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부는 깊게 일그러졌고 눈가와 입가가 뒤틀렸습니다. 불길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말을 줄였습니다. 이름 대신 다른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 처녀. 그녀는 산나물을 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산나물을 한 바구니 담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춘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산나물, 같은 바구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춘희 쪽에서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건 괜찮네. 한 줌씩 산나물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장사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 앞에 서서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산나물을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흙이 묻었고 잎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흙탕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꺼비가 물 맞으니까 더 올리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터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웃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장터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낮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밤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끝에 있는 외딴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이 조용해진 뒤에야 그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길었습니다. 우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움직였습니다. 그때 우물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짐승이 우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얕은 숨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물가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노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아 있었고 몸은 잔뜩 웅크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불에 댄 것 같기도 했고 칼에 베인 자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기조차 꺼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곧장 노파 곁으로 갔습니다. 노파의 숨은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우물물부터 떠왔습니다. 작은 바가지에 물을 받아 노파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파는 겨우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고리 끝을 뜯어 손등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노파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붙잡는 손에 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몸에서는 젖은 흙 냄새와 약한 풀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마을 바깥 허름한 초가까지 노파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초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자리 하나, 깨진 사발 하나, 기운 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 흔적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온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파를 자리에 눕히고 남은 물을 곁에 두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노파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은 뜻밖의 단단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흉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맑고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오너라. 목소리는 낮았고 기침에 끊기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마을 쪽에서는 늦게까지 술 마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없는 밭두렁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터의 웃음소리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노파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먼저 물을 길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정말 올지 그것부터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우물가 맞은편 어둠 속에서 노파가 걸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곱게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그녀 앞에 작은 사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발 안의 물은 우물물처럼 맑으면서도 이상하게 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닿는데도 물결이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씻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만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한 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시라는 뜻도 아니고 버리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끝까지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물을 두 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는데 첫 느낌은 미지근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적실 때는 따뜻했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을 씻을 때는 마치 오래된 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손끝이 아주 잠깐 빛났습니다. 번쩍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착각할 정도의 짧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은 물까지
천천히 얼굴에 다 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늘 붉게 들떠 있던 얼굴 한쪽이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을 만큼 피부의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늘 당기던 상처 자리도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물만 길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만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외딴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노파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발은 어제보다 먼저 내밀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물을 얼굴에 대는 순간마다 무언가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던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과 웃음소리까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물을 씻어낼 때마다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동정도 없고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듯한 고요한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깊게 일그러졌던 자리가 조금씩 펴졌고 붉게 굳어있던 자국도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도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람들 앞에 오래 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우물로 갔고 노파가 내미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노파는 한 번도 왜 자신을 돕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산나물을 놓고 앉아 이번에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다음에는 두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산나물 얼마요? 예전 같으면 그 말조차 듣지 못했을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값을 말하기도 전에 한 줌이 먼저 팔려나갔습니다. 다른 이가 또 집었습니다. 누군가는 싱싱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내일도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녀 앞에 사람들이 잠깐씩이라도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돈보다도 그 발걸음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피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먼저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춘희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다가 나중에는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저 여자가 자기가 알던 그 두꺼비 처녀라는 것을. 춘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 대신 조급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춘희는 장터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모습, 산나물이 팔리는 모습, 고개 숙이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눈을 맞추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진 뒤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사람 없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외딴 우물까지 따라갔습니다. 노파를 본 순간 먼저 놀란 것은 춘희 쪽이었습니다. 자기 눈에도 그 노파는 너무 흉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노파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춘희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목소리도 낮추고 손길도 부드럽게 꾸몄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부축하는 척을 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에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춘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단숨에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잠시 뒤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부가 당기듯 일그러졌고 입가와 눈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꺼비 처녀가 또 나왔네. 그 이름을 춘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던 노파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